네, 저 방금 소개받은 정지훈입니다. 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있고요. 제가 학부 전공은 치과인데, 이제 대학원부터는 신경과학, 특별히 통증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원 이제 마누라한테 이제 치과 의사 안 해도 되냐 허락받고서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 연구실 선배님들이 연구하는 게, 남자지만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굳이 성별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남자지만 쓰는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원래 그래. 그래서 원래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당시 연구원에 있던 분들은 좀 그런 걸 깊이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저는 또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여자지는 뭐 이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좀 에러가 커진다, 뭐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어려가지고 그런갑다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신경을 좀 많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UC 얼바인의 레리 카힐이라는 교수님을 제가 알게 됐는데, 스트레스 처리하는 뇌기장 그런 거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다 보니까 뒤늦게 알게 된 게, 남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옛날 데이터를 다시 뒤져보니까 이거 너무 다른데 해가지고서는 30년 전 데이터를 다시 발표하는 뭐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분 인생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좀 찾다 보니까 많이 다르고요. 뭐 스트레스 처리하는 거 다르고, 여자지와 남자지는 미로 찾는 로직도 다릅니다. 남자지는 좀 이렇게 창문의 위치 이런 걸 보고 찾는 셈이고요. 이렇게 쥐를 갖다가 TMA제에다 놓고서는, 먹이를 여기다 놓고서는 일주일간 트레이닝 하면은 여기에 먹이가 있구나 걸 얘가 안 상태에서 일주일간 트레이닝하고 이걸 뒤집어 놔요. 그러면 인버티드 T가 되는데, 지형 지물로 찾는 지는 여전히 거기 가서 그걸 찾는데, 먹이는 여기가 있잖아요. 뒤집어 놨으니까. 근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우회전 전략을 쓴다면 이쪽에 가 있게 됩니다. 이게 남녀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들은 좀 디렉션을 편하게 생각하고, 남자는 좀 지도를 보고, 뭐 그런 게 보면서, 또 통증 전공인데, 통증 하는 그 메커니즘도 여자, 남자 다르다는 게 최근에 알려졌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성차 의과학회가 올해 생겼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한국에도 네, 그런 게 있구나라고 소식만 접했는데, 또 가다가 저한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작년에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준회원국이 됐다는 게, 될 거다 하는 게 알려져가지고, 저희 서울대에서도 이게 뭐냐, 이 모든 교수님들이 다 이게 공부하기보다는 네가 대표로 공부했으면 알려줘 해가지고 정책 연구를 맡았고요. 제가 이거를 뭐 지원해 본 건 아니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를 좀 한 몇 달 연구해가지고서는 저 서울대 연구의 날에서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소개받아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네. 저희 서울대에서는 이제 연구처 내부에서 이걸 담당하는 분이 있고요. 전속으로 담당하고 계시고,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상당히 제가 볼 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주소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 되고, 제가 조금 더 생각을 미리 했더라면 이걸 자료에 넣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자료에 못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라이즌 유럽에 대해서 뒤에 두 분이 더 계시니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유럽의 전쟁이라는 걸 없애보자라는 움직임이 생겼고요. 그래가지고 전쟁 물자 하면은, 전쟁 일으키려면은 석탄과 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하다 보면은 누구도 전쟁을 못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게 처음 만든 게 유로피언 콜 앤 스틸 커뮤니티라는 걸 만들었고요. 요거는 1950년에 프랑스 외무부 장관 누가 이제 제안해서 만든 건데, 그날이 5월 9일이어가지고 지금도 이게 유럽데이라고 합니다. 5월 9일에 유럽데이라고 공휴일로 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고요. 뭐 석탄, 철하면 요즘 옛날 얘기 아니야 그럴 텐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요것이 발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처음에 6개국인데 점점 더 늘어나고요. 이제 80년대 가면 쉥겐 조약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동하는 것도 여권 없이 다니자, 이게 하나의 유럽 점점 추구해 가는 거고요. 결국에는 90년대에 EU라는 어떤 정치 조직이 만들어지고, 90년대 말에는 이제 통화까지, 돈까지 하는 그런 통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요런 과정에서 80년대 초반, 70년대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전 세계적인 이코노믹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가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겪으면서 미국도 우리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플라자 합의로 일본 경제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유럽에서는 우리끼리 진짜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를 해봐서 모든 어떤 유럽 전체가 한꺼번에 이 경제 위기를 대응해보자는 움직임이 생겼고요. 그때 만들어진 게 요겁니다. 이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 나온 게 84년, 맨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84년부터 있는 1차 FP라는 게 만들어졌고, 4년짜리입니다. 4, 5, 6, 7, 4년 동안 유럽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우리가 공동으로 펀딩을 줘가지고서는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이게 잘 돼가지고 그 뒤로 이제 5년짜리 프로젝트로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5년짜리 프로젝트 30년 동안 유지가 됐고요. 7차부터는 요걸 7년짜리로 늘려가지고 좀 더 확장해서 좀 이렇게 규모도 갖춰가고 이런 과정입니다. 8차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년까지고요. 이때는 호라이존 2020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좀 산재돼 있던 거를 묶어가지고 세 개의 필라 구조, 세 개의 어떤 중심축을 가지고 이제 이걸 해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 21년부터는 이제 현재 상황인데, 현재는 이제 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기간에 해당하는데요. 그거의 이름은 이제 호라이존 유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호라이존 유럽에 우리나라도 준회원국이 됐다는 게 그러니까 올해부터고요. 그게 이제 막 추진되던 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라이존 유럽은 유럽 최대의 그 연구 지원 사업이고요. 7년 동안 약 140조, 환율 따라서 150조를 넘나드는 금액이 이제 지원이 되고요. 참여국은 회원국, 준회원국,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국은 EU 국가를 얘기하고요. 준회원국은 EU가 아닌데 여기에 같이 연구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영국이 원래 EU 국가 회원국이었는데 떨어져 나와가지고 준회원국이 됐고요. 그다음 노르웨이, 뉴질랜드, 캐나다 등등 있는데, 뉴질랜드, 캐나다는 유럽이 아닌데도 다른 대륙이 있는데도 준회원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럽 대륙이 아닌 준회원국이 우리나라고요. 이제 일본도 좀 시동을 걸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회원국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처음에 이제 필라 1, 2, 3가 있다 그랬는데, 중심축이 3개가 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필라 2, 두 번째 중심 그 축에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필라 1, 2, 3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필라 1은 부제가 엑설런트 사이언스라고, 그냥 다 필요 없고 과학만 본다. 산업이나 무슨 경제위기 이런 거 없고 과학만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 과제입니다. 과학의 핵심은 호기심이고, 호기심은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과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아직 우리나라는 여기는 이게 대상이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유러피안 리서치 컨실이라는 어떤 진짜 연구비 되는 조직이 있고요. 마리 퀴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람들 이렇게 교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유럽 가서 좀 공동 연구를 하고 싶다. 근데 펀딩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리 퀴리 프로그램 지원하시면 되고, 요거는 우리 준회원국이랑 상관없이 그냥 개인 자격으로 지원하시면은 뭐 받아가지고 어디 뭐 덴마크 가서 뭐 1년 지내시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마리 퀴리는 인력 그 교류 프로그램이고요. ERC는 뭐 연구비를 대는 조직이고, 세 번째 리서치 인프라스트럭처는 유럽의 이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입자 가속기 이런 거를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필라 2가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관심 있는 거고, 요건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라 3는 또 약간 좀 컨셉이 다른 게, 이제 스타트업이랑 중소기업 이런 것들을 지원해가지고선 산업 경쟁력을 증강시키는 뭐 그런 걸 목표로 합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좀 아직은 논의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완전 왼쪽에 보시면은 국방에 관련된 또 사업이 있고요. 맨 가장 오른쪽에는 유라톰이라는 게 있는데, 원자력입니다. 유럽의 아톰 이렇게 합성어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또 펀딩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 떠나서 우리는 필라 2만 집중하시면 된다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라 2를 자세히 보시면 또 얘네들이 클러스터 6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영어인데 영어가 아닌 단어가 많아가지고 좀 헷갈렸는데요. 필라도 기둥이지 않습니까? 원래 뜻은. 근데 이거를 여기서는 그냥 중심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클러스터라는 것도 연구 분야인데 연구 분야 리서치 에어리아인데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써서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1을 보시면은 이제 보건 의료 쪽이고요. 플러스 2는 문화 뭐 이쪽이고 플러스 3는 저희 사회 안전 뭐 재난 뭐 이쪽이고요. 클러스터 4가 우주 뭐 디지털 이쪽입니다. 클러스터 5가 기후 위기 이런 거고요. 플러스 6는 식량 바이오 뭐 이쪽입니다. 식물 이쪽이 되겠습니다. 천연 자원. 그래서 연구비가 큰 순으로 보시면은 클러스터 4랑 5가 제일 큰고요.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세 번째로 돈이 많이 몰리는 쪽이 클러스터 1 보건의료 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네. 클러스터 6도 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클러스터 6랑 1이 이제 그 다음이고 1이랑 2는 조금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그렇고요. 이제 전반적인 특징을 좀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유러피언 이노베이션 컨실에서 요거를 담당한다는 거가 제일 상위는 이런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EU 미션이 뭐냐면은 EU가 추구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하겠다. 궁극적 목표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미션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 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궁극의 목표 여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탑다운 방식의 연구 프로그램이고요. 아까 필라 1은 개인 연구자가 이런 연구를 하면 재밌지 않겠어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런 연구를 할 사람 필요해? 나와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 2의 탑다운 방식을 좀 보시면은 EU의 미션, 지금 호라이즌 유럽 7년간의 이 기간 동안 추구해야 되는 미션이 5가지로 되어 있고요. 뭐 기후위기, 아니면 뭐 캔서, 아니면 건강한 바다와 땅, 뭐 이렇게 좋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션에 해당, 5가지 영역에 있는 미션에 해당하고 이거를 추구하겠다는 거고요. 그거를 7년짜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3년, 4년으로 좀 잘라놨습니다. 그걸 스트래테직 플랜이라고 그러고요. 그 스트래테직 플랜에 보시면은 또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고 그 문서에 EU의 폴리시 프라이어리티가 있고요. 그거를 하기 위한 키 오리엔테이션 방향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문서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 실행된다면은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가는 것까지 문서화 되어 있는 게 스트래테지 플랜이고요. 요게 7년짜리가 반반 쪼개가지고 4년, 3년으로 나뉘는데 지난 21년부터 24년까지는 이미 지나갔고요. 25년부터 해당하는 스트래테지 플랜이 작년 24년 4월에 나왔습니다. 24년 4월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집행부가 바뀝니다. 그 의료로 치면은 대통령, 이후에서는 EU의 수장 하는 분이 작년에 선거를 통해서 12월에 바뀝니다. 그 바뀌는 도중이어가지고 스트래테지 플랜이 세워졌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수장이 바뀌고 또 여기 장관급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이런 사이 좀 늦어져가지고 올해 25년부터 해당하는 스트래테지 플랜은 좀 늦게 예전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그 플랜이 나오면은 그 하위에 이제 그 플랜에 따라서 워크 프로그램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로 치면은 그 과제 RFP에 해당하는 겁니다. RFP가 나오면은 이거를 추구하기 이런 과제를 모집하겠어라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 과제를 그러니까 내가 모집하는 과제는 너네가 써야 되는 과제는 이런 목적 데스티네이션이 있어야 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프로포절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문서화된 게 워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인 연구자들이 이런 지원을 프로포절을 하게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시간 순서상으로 좀 이렇게 펼쳐본 게 이건데요. 스트래테지 플랜이 이제 25년부터 25, 26, 27, 3년에 해당하는 스트래테지 플랜이 이제 작년 4월에 있었고요. 거기에 따르면은 폴리시 프라이어리티가 있고 그다음에 키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익스펙티드 임팩트가 있게 되는데 스트래테지 플랜의 키 오리엔테이션은 3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걸로는 그린 트랜지션 그 환경을 생각하겠다. 디지털 트랜지션 그러니까 디지털 클러스터 뭐 이런 걸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뭔가 유럽이 좀 더 그 위기에 대응하기 좋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고 뭐 이런 식을 추구하겠다는 거가 됩니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수장이 바뀌면서 조금 워크 프레임이 나오기가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원래 3월에 나와야 될 게 5월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워크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콜 프로포절이 막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계속 뭐 10월에도 나오고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대략적인 그 방향성은 이미 작년에 나왔으니까 미리 좀 이렇게 공동 연구자를 모집한다거나 아니면 좀 미리 써놓는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페시픽하게는 이제 실제 콜 포 프로포절이 나와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이미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저리 플랜을 보시면은 또 각 클러스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클러스터라는 분야, 연구 분야가 있었잖아요. 그 연구 분야에 따라서 이거를 추구하겠다는 게 자세하게 또 어디 홈페이지에 나오고요. 거기 보시면은 여기 expected impact가 스트레지c 플랜에서는 이런 예상 가능한 임팩트, 사회 임팩트가 되는데 그쪽 뒤에 워크 프레임 보시면 거기에 똑같은 게 데스티네이션의 이름으로 명시가 됩니다. 같은 단어인데 제목만 바꿔가지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거구나, 요게 같은 거네라는 거를 이제 보다 보면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건 뭐고 저건 뭐야가 됩니다. 근데 단어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클러스터 1번의 헬스에서 expected impact 1번이 staying healthy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워크 프로그램이 오픈이 됐을 때 거기 보시면은 클러스터 1의 데스티네이션이 staying healthy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데 이제 제목이 달라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워크 프로그램을 이제 좀 실제를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워크 프로그램인데요. 데스티네이션 1, staying healthy라는 거 있고요. 거기에 콜 포 프로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콜, staying healthy 이거를 하기 위한 프로포절을 너네가 한번 써봐라는 거고요. 두 번째도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싱글 스테이지랑 투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싱글 스테이지는 이 선정을 한 번 원 스테이지로 하겠다는 거고요. 투 스테이지는 2단계로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자세한 거는 여기 조그만 것이 다 읽어보시면은 뭐 청소년기에 어떤 거를 위한 프로포절을 써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 가서 찾냐는 건데 이게 EU 펀딩 앤 텐더 포털이라는 걔네들의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방대한 양이 다 들어가 있고요. 검색 기능이 뛰어나가지고서는 쓰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얘네 사이트 주소가 어려워요. 사이트 주소 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밑에 보시는 요 주소인데요. 요거 치는 거를 줄이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걸 다 치셔야 되고 더 쉬운 법은 구글에서 단어 몇 개 쳐가지고서는 이제 링크 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검색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예시를 제가 몇 개 보여드렸고 아마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니까 뒤에 아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선정 전략은 워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는 예상 가능한 거를 이제 하시면 되고 공고가 나오기 6개월 전부터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업이라는 거는 이게 또 특징이 공동 연구거든요. 공동 연구고 사실 저희가 안 겪어본 거여가지고 저희가 PI로 나서기에는 조금 그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PI가 될 파트너를 구하셔가지고 거기에 서브로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호라이즌 유럽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기서부터는 좀 PI로 나서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고 제가 작년에 서울대에서는 그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또 뭐 한국이나 다른 연구자가 접근하기 또 어렵고 유럽 내에서도 또 이제 자기네 나라와 EU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을 곳곳에 심어 놨습니다. 그 사람을 내셔널 컨택 포인트라 그러는데 이게 분야별로도 있고요. 나라별로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몇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점점 늘어납니다. 연구재단에서도 NCP 하실 분 손드세요 해가지고서는 좀 더 많이 손을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담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좀 이제 다른 일 하시면서 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NCP 검색도 이런 모든 그 EU의 프로그램에 예를 들면 마리퀴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필라2가 아닌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NCP가 또 있고요. 그걸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아까 그 EU 텐더앤 그 포털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구재단에서 이제 NCP 할 사람들 나와보세요라고 작년에 공고 뜬 거고요. 요거는 매년 조금씩 더 늘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특징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유러피언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필라2 구조는 EU의 미션이 있고 거기에 하위로 이렇게 탑다운 구조로 주제가 선정되는데 어떤 거는 그 연구를 하기 위한 단체가 이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EU와 합작을 해가지고서는 이런 연구 과제를 내자. 너와 내가 반반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매칭 펀드 해가지고 내자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유러피언 파트너십이고요. 거기에 지원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클러스터별로 다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4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파트너를 구하는 것보다는 여기 파트너십에 들어가서 요 특별한 연구 주제의 내가 조인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은 요렇게 좀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역시 파트너십도 전체적인 구조는 필라2와 같습니다. 이펙트, 임팩트가 있고 거기 하위에 추구하는 뭐 방향이라는 게 있고요. 다 여기서 역시 텐더인 포탈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은 요 필라2는 국제협력 과제입니다. 아까 필라1은 개인 과제인데 요거는 이제 국제협력 과제여가지고 무조건 3개국 이상이 모여야 되고요. 3개국 중에 하나는 EU 국가여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컨소시엄 구성을 머스트로 하게 되는데 코오디네이터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PI고요. 코오디네이터가 있고 파트너가 있게 됩니다. 사실 다 여기서는 PI가 3명인데 코오디네이터 PI가 있고 파트너 PI가 있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PI 모든 거를 통과하는 건 코오디네이터로 하고요. 그 코오디네이터와 호라이즌 유럽 팀과 이렇게 연구비를 주고받고 연구비를 받으면 코오디네이터가 또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구조가 됩니다. 3개 이상이 모여야 3개 이상 나라가 선정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만약에 뭐 덴마크의 무슨 기관이 한국에 지부가 있다. 그럼 그 지부를 통해서 이걸 하게 되면은 그 한국 기관이 됩니다. 그 지부가 세워진 그 나라가 이제 그 몇 개국이냐 하는 카운팅이 되고요. 이게 덴마크가 아니고 한국 거라는 게 카운팅이 되고 대부분 선정된 과제를 보시면 1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대형 과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소시엄 구성 전략으로 보시면 이미 있는 네트워크에 조인 하셔가지고 그쪽에 좀 어떻게 진행될지 아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 저희 호라이즌 2020, 호라이즌 유럽 말고 요전에 했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비회원국이었지만은 160분이 조인을 해가지고 이미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시면은 좀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한 EU 협력 진흥 사업이라고 저희 연구재단에서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뭐 신청해가지고 연구를 받으면은 이 연구 과제의 목적은 요 콘소시엄 구성이 목적입니다. 해야 되는 숙제가 돈은 받는데 연구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콘소시엄 구성하는 게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 펀딩 받으셔가지고 유럽 가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명함도 좀 주고 받으시고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걸 좀 하지 않을래 해서 콘소시엄 구성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거 지원하시면 좀 더 쉽게 네트워크 형성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뭐 이렇게 5점, 5점, 5점 해요. 15점 만점으로 하는데요. 뭐 이렇게 다 뻔한 얘기고 좋은 구체적이고 좋은 플랜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요 얘기를 다들 이제 요게 이제 주제일 것 같은데요. 젠더 이퀄리티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고요. 3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젠더 이퀄리티 플랜, 젠더 이퀄리티를 수행하기 위한 플랜이 기관에 있느냐, 너네 기관에, 개인 말고 너네 기관에 있느냐는 거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관의 홈페이지에 보기 좋게 누구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계획에 젠더 차원의 통합이 있느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연구실에 했던 것처럼 여자지를 다 빼버리고 연구를 한다. 이런 건 안 되고요. 그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싶으면은 왜 이거를 제외하고 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팀 내 성비 균형도 맞춰야 되고 요거는 동등한 점수를 획득했을 때 우선순위는 이익의 높은 순서대로 연구비가 주어지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얘기했던 거를 이제 문서로 글자로 정리한 내용이고요. 공식 문서 있어야 되고 최고 경영진 책임자의 사인이 있어야 되고요. 전담 자원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교육 역량 강화. 저희 서울대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 수집 뭐 학생이 몇 명, 여자 몇 명, 뭐 교수님 몇 명 다 하고 있고 모든 기관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역량 강화 저희 매년
교육 꼭 받아야 되고 온라인 질문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에 들어가는 게 저희 서울대 기준으로는 특정 성별이 30% 이하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시범 기간을 거쳐서 최근에는 이제 실제로 플라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 간호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남자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저쪽에 기계공학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기계공학과를 전공하는 여학생이 많이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뽑아야 돼가지고서는 최근에 들어오신 기계공학과 교수님 중에 여자분들이 되게 많고 네 그렇습니다. 여담으로 짧은 시간 없는데 저희 제가 대학 지원할 때 벌써 30년 가까이 된 옛날인데 전 남녀공학학교를 다녔고 여자 사람 친구가 동기가 이제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여자가 무슨 의대냐 해가지고선 치대 가라 해가지고서는 이제 막 엄청 싸우다 결국은 그 친구는 서울 의대를 갔고요. 저는 치대를 왔는데 치대를 와가지고서는 이제 너는 왜 치대를 왔어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분명히 치의학과를 썼는데 담임 선생님이 거기다가 의학과를 썼는데 담임이 거기다 치자를 써놨답니다. 모르고 치대로 왔다. 합격하고 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야 진짜 대단하구나 했는데 이 얘기를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하면은 뭐 말이 되냐 언제 때 얘기를 하냐는데 나 학생 때 그러면은 뒤집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자랑일 수도 있는데 그 결과 그 당시 30년 전에도 여자가 무슨 의대냐 치대 가라라고 했던 그 결과 저희 치대는 반반입니다. 교수님 비율이. 네. 최근에 임용되신 분들은 다 50대 50이고 여학생 비율도 높고 그래서 이제 본부에서 성비 맞추라라고 할 때 저희 치대는 당당하게 저희는 이미 맞습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연구 자체에도 성별에 대한 게 있어야 되고요. 여러 번 나왔지만은 이제 뭐 여성이라서 다 배제됐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된 약물이 좀 안 맞고 이런 일이 있는 게 이제 사실이고요. 저희 뇌과학 교과서도 점점 판이 바뀌면서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교과서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팀 내에서도 성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머리 이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